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리뷰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최고의 화제작은 일단 이 작품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커 폴리아되라는 작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조커의 속편이죠. 이 조커는 뭐 DC 코믹스의 DC 확장 유니버스, 지금 뭐 이미 리빌딩이 들어갔습니다만, 어쨌든 그것과 상관이 없는 작품입니다. 이 조커의 실제 속성이라고 하는 더 배트맨이 이제 다른 역시 또 DCU와 상관이 없는 버전이 있는 것처럼 그 작품도 이제 속편이 나온다는 것 같아요. 이 작품도 그 전편의 조커의 이야기를 갖다가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연출자는 토드 필립스고요. 스콧 실버와 토드 필립스가 공동 각본으로 이 작품에 집필을 했습니다. 토드 필립스는 사실 근데 그 감독에게 주목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전까지 가장 대표적인 행오버 시리즈였죠. 행오버 3부작. 술 먹고 이제 만취 상태에서 기억을 잃어버려서 어처구니 없는 바보 행동을 한다는 성인 그 난장판 코미디의 일종의 걸작이죠. 행오버 3부작은 뭐 평론가들의 평가와는 상관없이 상당히 미친 코미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작품 이후에 이제 2016년도 워독 이후에 좀 진지한 노선을 갖고요. 그 전까지는 약간 그런 미치광이 코미디 같은 영화들을 연출했던 게 토드 필립스입니다. 그 이후에는 워독, 조커 폴리아드가 이제 이 사람 필모그래피입니다. 5년 만에 속편이고요. 조커를 전 개인적으로 이제 옛날에 제가 리뷰를 남긴 게 초기에 이 채널에 있는데, 마틴 스코세지의 택시 드라이버와 그다음에 킹 오브 코미디를 거의 일종의 다시 조커식으로 일종의 컨버전했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조커 폴리아드에 대해서는 지금 이 20자 평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4점부터 8점까지 있는데 대체로 유보적인 관점이에요. 2개 반에서 3개 정도. 이 영화 가지고 있는 약점이 분명히 있고요. 이 영화는 전편이 주었던 그 이상한 카타르시스, 그 비극의 카타르시스죠. 파괴적인 카타르시스가 없는 영화입니다. 마틴 스코세지 영화들도 폭발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그 도덕적으로 이 문제가 있는 인간의 이야기들을 갖다가 이제 쫓아서 그 사람 심리를 파고드는 이제 그런 스토리들이 이제 택시 드라이버와 킹 오브 코미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조코 폴리아 등 그 두 영화의 속성을 섞어서 이 조코라고 하는 이야기를 구성했었는데요. 그것이 주는 이상한 상승의 카타르시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코 폴리아드는 그것이 아니라 일종의 후일담으로서 또는 이제 그 심리적 추락의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추구한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영화의 카타르시스는 제대로 닿아지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있는 영화인 거죠. 자, 이 영화에 대한 일단은 지금 국미 개봉이 이번 주에 이어지는데, 국내에서 개봉이 먼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관객들 반응이 상당히 보면, 미국에서도 1편은 베니스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았습니다만 상당히 평단에서 유보적이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틴 스코세지 영화의 빚진 부분이 상당히 많은 영화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평단에서도 그런 점에서 이 영화가 온전히 만들어진 창작물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심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설득력은 좀 많이 있었지만요. 그런 레퍼런스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설득력이 있는 작품이었습니다만, 이 폴리아데는 역시 또 선배 영화들의 빚을 집니다. 그러니까 뮤지컬이라고 하는 특히 40년대 50년대에 만들어진 뮤지컬 영화들의 상당히 좀 빚을 지고 있는, 그것에 오마주도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비극적인 현실과 상반되었던 그런 이미지죠. 사실 뮤지컬 장르가 극단적인 4, 50년대 뮤지컬의 경우에는 극단적인 대공황기 이후에 비참한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조커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전편에서 사람을 연쇄살인을 하고죠. 그 일종의 살인의 궤적이죠. 그 살인을 행하고 난 다음에 일종의 반영웅적인 도시의 영웅이 됩니다만, 도시의 일종의 그 빌런 영웅이 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조커 자체는 내면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로 이 영화에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조커라는 이 사람의 일종의 별명만큼이나 아서라고 하는 그의 본명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아서 플렉이라는 이름이죠. 원제 부제가 이제 조커 폴리아데인데요. 이 프랑스어고요. 둘의 광기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되의 광기, 폴리 이런 뜻인데 공유정신병적 장애를 의미한다고 나무 위키에 나와 있네요. 항상 나무 위키 감사드리고요. 이런 거 정리해 주셔가지고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영화의 포스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할리퀸이 되는 레이디 가가 연기하는 인물과 교감이 또 영화의 되게 중요한 정서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 할리퀸 가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조커이냐 그 다음에 아서이냐 이 문제인데 둘은 분열되어 있는 존재입니다만 또 이어져 있는 존재이기도 하죠. 이 영화는 되게 뜬금없는 애니메이션으로 시작합니다. 조커와 조커의 그림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으로 등장을 하고요. 그 에피소드는 조커가 이제 거리에서 이제 길을 걸으면서 일종의 쇼를 하러 가는 과정에 광대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말을 안 듣는 이 어두운 그림자가 이 조커인 척을 하면서 조커에게 누명을 씌운다라고 하는 이 분열증적인 조커의 정신세계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영화의 호불호와는 상관없이 이 정신병적 증세를 가지고 있는 조커의 분열적 증세, 분열과 망상의 증세를 연기하는 와킨 피닉스의 연기는 뭐 여전히 뛰어나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레이디 가가는 이 영화의 뮤지컬적인 향치의 원천을 제공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니까 두 배우의 연기에서만큼은 또 당연하게 토드 필립스가 이제 그 배우 출신 감독이니만큼 연기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문제는 관객을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파괴력이 전편에 주었던 그 이상한 카타르시스가 이 속편에는 매우 혼란스럽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자, 전체적인 이야기는 사실 그 둘의 사이코 드라마 같은 이야기로 거의 전개가 된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특별하게 물리적인 장면은 후반부의 폭파 장면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 갈등이 양상에서 이상 반응을 보이고 있는 아서, 즉 조커의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전편에서는 이 추레하기 짝이 없는 아서 플렉이 감옥에서 거의 이제 그 전편의 그 일종의 도시 영웅 이런 우상화되어 있는 인물이라는 것과 상관없이 이 아캄이라고 하는 수용소 실제로 뭐 알카트라즈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고담이라고 하는 이 가상도시지만 사실 고담은 뉴욕이 배경이라는 건 다 아는 얘기고요. 그 알카트라즈 감옥을 연상시키는 감옥에서 굉장히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고 그것에 이제 묵묵히 버티고 있는 그냥 이제는 활기라고 찾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스탠리 큐브릭의 시계탑의 장치에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생기가 없어져 버린 그런 인물처럼 보여줍니다. 아서 플렉은 이 영화의 이제 앞부분에서 인상적인 시퀀스가 이 지금 변호인을 접견하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는데 간부들은 비가 쏟아지고 있는 간데 이 아서 플렉을 이렇게 취급하고 있죠. 자기들의 우산을 쓰고 있고 아무도 아서 플렉을 불쌍히 여기거나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서 플렉이 고립되어 있는 존재고 여전히 이 비참한 상황에서는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게 이제 이 지금 감옥에서 도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지형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아서 플렉이 지금 이 영화는 거의 이제 법정 드라마의 이야기상으로는 법정 드라마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사실은 또 법정 드라마로서의 의미가 또 없는 면도 있고요. 이 복합적인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영화의 줄거리를 좀 정리한다는 건 좀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보는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이 영화 친절하다고 느끼기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영화고요. 특히 그 4, 50년대의 그 뮤지컬 영화들에 대한 이런 오마주들의 경우,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그 뮤지컬 넘버들이 갖고 있는 되게 아이러니한 모습들을 이 영화의 반대의 감정으로 이제 투영하거든요. 그리고 영화의 스틸들에 나오는 그 판타지적인 그런 뮤지컬적인 시퀀스들은 대부분 이 영화에서
감정적인 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비참함을 살고 있는 이 아서라고 하는 인물은 이 할리퀸이라고 해당되는 인물과 만나게 되면서 일종의 생기를 찾게 되죠. 그런 생기를 찾게 되는 과정에 내면의 기쁨이라든가 내면의 이제 그런 자랑 이쪽에 뭐죠? 아서 플렉이 이 영화를 보면 이제 상승을 어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리퀸을 만나게 되면서 일종의 그 아서도 조커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다음에 할리퀸은 할리퀸으로서 성장하게 되죠. 이 사람을 보고 따르면서 자 그러면서 이 두 캐릭터가 역전되는 상황이 이제 형성이 돼요. 영화의 결말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자 영화 좀 결말은 좀 충격적이니까요. 좀 숨겨놓고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이 영화는 그런 이 과정의 배경을 그런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 좀 약간 이 스틸은 후반부 장면인데 이 인물 하비텐트라고 이 DC 코믹스의 배트맨 세계관에서 역시 투페이시스라고 나중에 검사 출신으로 악당이 되는 빌런이 되는 이제 그 캐릭터가 이 영화에 기소 이 조커를 기소하는 그런 인물로 이제 영화에 등장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투페이시스가 되기 전까지의 과정인 것 같고 아마 그 모티브는 영화에 또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지금 할리퀸에 해당되는 인물이죠. 레이디 가가가 이 영화에서는 사실 이제 맨 첫 번째 공판에서는 뒤쪽에 자리를 배치받다가 지금 조커가 변호인을 보조 변호인을 두고 있습니다만 원래의 변호인을 갖다가 지금 해고하고 나서 본인이 자기 변론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뻔뻔함을 가진 그 빌런 캐릭터에 열광하고 있는 대중들의 호응하는 모습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조커의 그 분장을 하고 있죠. 자 원래는 근데 하지만 이제 이 영화의 초반부의 장면에서 캐서린 키너가 연기하는 변호인이 있고요. 변호인의 이제 이 아서 플렉에 대한 그 변호의 쟁점은 이 사람이 사실 이중인격자 같은 캐릭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폭력적 상황에서 자라게 된 성장 과정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아서는 이 일종의 그 조커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에 지배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영화의 첫 번째 나왔던 애니메이션의 그런 그것이 상징하는 그런 상황들을 갖다가 이제 통해서 이 체계를 하려고 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와 스티브 쿠건이 등장해서 이제 미디어를 대표하는 인물로 등장해서 인터뷰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미디어의 속성은 조커로서의 그 아서의 매력을 느끼고 있는 거고 아서는 여기서 이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 촬영 전까지는 이 변호인을 만나서 변호의 이야기를 갖다 수긍하면서 아서로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어하지만 자꾸 이 미디어는 조커인 그를 불러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뭔가 좀 조커적인 것을 변화되는 인물로 정체성에 이제 혼란을 느끼는 인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평론가 분이 이 영화는 이제 그 조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아서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화 사실 좀 두 편의 영화를 비교를 해보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되게 절망적으로 약자에 불과했던 이 아서란 인물이 조커란 인물이 되면서 전편에서는 폭력적인 상황이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 상승하는 영화의 흐름상으로 상승하는 느낌을 주는 영화예요. 물론 이제 그것은 극악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사람을 이제 해치는. 근데 이 영화는 감옥에 갇혀 있는 조커가 이제 아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조커로서 끄집어냄을 이제 대중들로부터 요구받지만 그 과정에서 다시 이제 무너져 버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카타르시스 같은 것이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는 어쨌든 간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어지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지금 보여주는 할리퀸 캐릭터가 있습니다. 레이디 가가 연기하는 할리퀸은 실제로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운 인물이에요. 영화에서는 일종의 조커와 동질감을 갖고 조커를 좋아하는 인물로 등장해서 일종의 정신병동에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정신병동에서 이제 조커를 만나는 그러니까 이제 아서를 만나는 인물로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사람이 만나서 애정 표현하는 방식이 이제 조커가 취했던
그 전편에서의 행동을 갖다 흉내내는 거죠. 머리에다가 총을 내고 쏘는 장면 같은 걸 흉내내면서 이 조커에게 그 아서에게 매력을 보이는 겁니다. 영화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할리퀸 캐릭터 자체가 조커를 갖다가 그러니까 아서가 아닌 조커를 갖다가 좋아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아서는 영화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만 자기가 스스로가 이제 그 변호인의 이제 상반된 두 여성을 만나는 거예요. 변호사는 넌 아서인 거고 조커에게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했다는 거고요. 근데 할리퀸과 이 주변의 군중들은 이 등장하는 이 조커에게 공감하는 인물들은 이 사람이 조커여서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틀을 억압의 틀이라고 생각하는 법률적 틀을 갖다가 깨버리는 미치광이 빌런인 조커를 사랑하는 거고요. 아서는 자신의 내면의 분노를 갖다가 억제하지 못해서 이제 조커가 된 그런 인물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상반된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서 그 속에서도 자기가 분열되어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이제 조커도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 벌써 이제 감이 잡히시죠? 영화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막 분열의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영화가 이제 혼동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관객들 입장에서는 혼란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제 조커는 외로운 사람이니까요. 이 아서는 외로운 사람이니까 누군가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호의가 닿기만 하면 당장 그 일종의 성냥불을 켜는 것처럼 내면의 이 광기를 가진 인물인 조커를 되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촉매제로서의 인물로서 이제 할리퀸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영화의 이 할리퀸이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얼굴은 저 조커로서의 이 아서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한 장면에 이제 예고편도 나옵니다만 저렇게 TV의 브라운관 TV죠. 이 영화는 어쨌든 시대적 배경이 전편의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택시 드라이버와 코미디 왕의 시대, 그러니까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중반 정도까지의 시대적 배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뉴저지에 촬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뉴욕의 그런 80년대적 분위기를 갖다가 이제 유지하고 있는 영화죠. 그래서 저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할리퀸은 이 쇼윈도를 깨버리고 유리 쇼윈도 유리창을 깨버리고 자기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웃는 얼굴을 보내는 조커가 나왔던 그 TV를 갖다가 그냥 집어서 가버리는 거죠. 깨버렸네요. 네, 그런 겁니다. 여기 TV 수리점이군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할리퀸은 어쨌든 간에 이제 조커라고 하는 인물을 갖다가 살려내기 위해서 우연히 만나는 그 조커는 어쨌든 간에 그동안 되게 억압적인 폭력적인 그 교도관들의 말들에 순종하면서 어느 정도의 일종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 노래 치료 같은 데도 참여하게 되고 그 노래 치료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 이 할리퀸을 또 만나게 되는 거죠. 네, 할리퀸은 이제 그 조커의 속성을 살려내려고 하는 면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 영화를 보는 장면. 그 영화가 바로 이제 그 뮤지컬 영화예요. 빈 크로스비가 나왔나요? 하여튼 그 인용된 영화를 찾아보면 나올 텐데 그 영화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될지 다 알잖아요. 행복하게 될 결말인데 그 뭐 옛날에 이제 뮤지컬 영화는 항상 해피엔딩으로 가니까요. 그 해피엔딩을 이 사람들은 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리퀸이든 뭐 대부분 이 조커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든지 이 세상이 이제 멸망했으면 좋겠어, 파괴됐으면 좋겠어 이런 그런 절망적인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뮤지컬 영화 끝까지 보지 않고 조커에게 빨리 벗어나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불을 태워버리는 장면이 나오죠. 극장을. 그래서 이 영화는 사실 그 영화에 대한 영화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뮤지컬 장면이 아마 혼동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간적으로 영화적으로 보면 되게 두의 그 프로덕션 디자인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뮤지컬 시퀀스라든가 아니면 조커가 상상하는 TV쇼 전편에도 나왔던 그런 시퀀스들의 경우는 대부분 다 상상이고 코스튬에 해당되는 할리퀸과 조커의 그런 좀 만화적인 의상들의 경우들도 대부분 뭐 톤앤매너는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다른 맥락으로 연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이제 지금 한쪽에 불이 타고 있고 그다음에 영상의 조명이 역광으로 비치면서 이제 둘이 키스한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그 장면은 결국은 이제 뭐 어쨌든 일종의 판타지 같은 장면들인 거죠. 그래서 그 이 현실은 이렇습니다. 이 블렌다 글리슨이라는 이제 아일랜드 그 출신의 배우죠. 옛날에 그 존 부어먼의 제너럴이라는 작품으로 범죄자 이야기인데 거기서 좀 명연을 펼쳐왔던 배우인데 이분이 이제 그 억압적인 폭력적인 간수의 대표적인 인물로 돼요. 이 사람 항상 이제 영화 초반부에 첫 등장할 때부터 너 새로운 농담을 준비하지 않았어. 근데 이게 뭐가 이 사람들이 계속 놀리는 거라면 뭐 전편에도 나왔지만 이 아서는 그 코미디를 하는 사람이지만 스탠드업 코미디를 했던 사람이지만 전혀 웃기지 않는 그러니까 정서가 일반인들의 닿지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어이없는 농담을 준비해 갖고 다니는 그러니까 교감하지 못하는 존재였던 거죠. 그 점을 갖다 이제 놀리고 그래서 모든 간수들이 이 교도관들이 이 아서를 만날 때마다 맨 첫 장면에서 농담 준비 안 했어. 그러니까 이제 아서는 이미 약간 이 감옥에 적응이 돼서 그냥 그 눌려 있는 상태로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영화 전반부에는. 자, 그러다가 이제 이런 장면들은 다 이제 판타지 시퀀스에 해당이 됩니다. 뮤지컬적인 되게 양식적인 그 4, 50년대 뮤지컬의 양식들 라라랜드에서도 보였던 그 스타일들이 영화에도 종종 등장하는데 라라랜드는 애초에 뭐 작정하고 만든 뮤지컬 영화지만 이 영화는 뮤지컬을 차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판상의 판타지의 도구로서 뮤지컬 장면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영화의 줄거리의 흐름을 끊는다고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실 이 영화는 서사를 기대하고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서사라고 하는 게 특별하게 없는 영화에 가깝거든요. 물론 이제 결말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서사라기보다는 이쪽에 이 아서라고 하는 인물, 조코라고도 불리는 AKA 조코라고도 불리는 이 인물이 심적 궤적을 가다가 무너져 버리는 이야기에 가깝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흐름을 설명하기에는 뮤지컬 시퀀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할리퀸을 만나서 얼마나 기쁘고 그다음에 어디서 또 불안감을 느끼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왜 그가 조코가 되려고 하는가? 그리고 왜 조코에서 결국은 그 불안감에서 다시 쓰러져 버리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라서 사실은 되게 애매모호하죠. 이 영화 내내 이 등장 인물들 조코 이 아서도 계속 담배를 핍니다. 아까 이 영화의 배경이 7, 80년대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이라는 것도 작동할 거고요. 둘의 교감은 저렇게 담배 연기를 뿜어내고 있는 철장의 그런 어떻게 보면 로맨틱한 하지만 또 뭔가 해로운 그런 교감의 모습들로 연출되어 있죠. 그래서 영화는 부분적으로 인상적인 그런 시퀀스들이 있는데 이 영화가 그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긴 또 어려울 거고 대중들의 선택을 받긴 적어도 한국 관객들한테 인기를 끌기에는 답답한 부분이 사실 많은 영화일 수밖에 없는 게 저런 저런 장면들의 연속이라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눈치를 채시겠지 영화를 보신다면, 그러니까 이 영화가 지금 이 장면이 뭐냐면 그 우리가 그 감옥에서 5분간 주어지는 그 면회 장면이거든요. 면회 장면에서 지금 이게 지금 붙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입술을 칠하고 나온 게 아니고 조커의 이제 그 대표적 상징이죠. 웃는 남자의 모습. 근데 그것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반대죠. 여기다 그 반대로 그려져 있는 것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커라고 아서라는 인물은 이 영화에서는 이미 그 전편에서 불타 올라가지고 무너져 내리죠. 그러니까 계단 장면에서도 이 사람은 춤추면서 내려오잖아요. 그 장면이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광기가 폭발을 했을 때. 근데 이 영화에는 반대로 대꾸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서가 영화에서 거의 이제 무너져 가지고 쇠락할 때 자기가 의도해서 탈출한 건 아니지만 재판장이 터져버려서 올라가면서 이제 할리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이제 후반부에 나오죠. 그 영화 계단에 그 똑같은 계단 같은 데를 올라갑니다. 그리고 할리를 만나죠. 근데 할리는 이미 조커가 되려고 하지 않는 아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법정 장면에서 이 영화의 후반부 장면에 자기 변론을 하던 아서가 조커가 아님을 선언하는 순간 그의 지지자들을 떠나면서 대표적으로 할리도 떠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장면은 이제 그 전에 이루어지는 장면인데 할리가 이 조코를 사랑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장면이죠. 그 이 폭력적 내면을 표출해내는 이 무정부적인 인물, 무정부적인 파괴자인 조코의 매력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대중이 원하는 것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것은 물론 대중이 좋은 대중이라고 말할 수, 좋은 판단하는 대중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 대중의 모습에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거죠. 끌려다니는 거죠. 끌려다니면서 오히려 행복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사랑을 너무 못 받으니까 그런 비이성적인 그 사랑 같은 거에 빠져버리죠. 우리가 뭐 소위 말해서 T니 F니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쇼 비즈니스에서 있는 사람 되게 많이 느낄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아서가 결과적으로 조커인 걸 포기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서라고 하는 자기의 본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약하고 그런 연약한 인물인 아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겉으로 보여지는 조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분장을 하고 나타난 그 인물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좌절하고 쓰러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는 이제 결과적으로 그런 광기가 이제 결국 쓰러져 버려 있는 존재가 된, 지금은 이제 약간 그 대중의 기호에 맞춰주고 있는 그런 스타일, 그런 장면이죠. 그런 인물에서 이 사람이 쓰러져 버리는 거는 영화에서는 이제 그 결정적 계기가 되는 장면이 있는데 주변에 동료의 이제 막 광기에 폭발하고 이 교도관들의 폭력에 막 당하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쓰러져 버리게 되는 거죠. 이 주변에 이제 이 광기를 넘어서서 더 넘어가는데 한계를 이제 느끼게 되는 상황이 되고 누군가 또 희생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결과적으로는 되게 이 영화 절망적인 그 블록버스터에 해당되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토드 필립스는 그냥 뭐라고 할까, 자기도 이 영화를 더 만들기는 어렵고 뭔가 끝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편과 거의 반대편의 영화를 만들었어요. 물론 뭐 프로덕션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무사한 면이 있습니다만 스타일도 완전히 다르고요. 그 이 조코가 저지른 일에 대하여 거의 무너져 버리는 이야기로 이 영화를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영화의 결말부를 보면 뭐 그 브라이언 드팔마 식의 결말이 나는 듯한 느낌도 들었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 이게 명쾌한 영화라고 보기는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카타르시스가 제거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이 할리퀸의 또 상승 드라마를 뭐 급하게 만들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조코라는 제목처럼 어떻게 보면 연인 관계가 되는 거죠. 할리퀸과 원래 조커는 DC 코믹스 사에서도 대표적인 연인이니까 뭐 둘이 맨날 배신하고 뭐 다시 만나고 이제 그런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쇼 윈도우 장면에 상상하는 장면에서 그 불안감을 느끼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원하는 것은 결국 폭력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국 이 무너져 버리는 이 조커의 이야기가 되고, 할리는 점차 더 강하고 악한 인간이 돼가는 과정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충분히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이제 후반부에서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도시 테러에 의해서 탈출의 기회를 얻게 된 조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장면은 대부분 다 상상의 장면이에요. 그래서 영화는 마치 이상한 미친 러브 스토리처럼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심리적으로 완전히 붕괴되고 그리고 물리적으로까지 쓰러져 버리는 조커의 이야기로 끝나버리는 이야기가 되는 영화고요. 아마도 이제 와킨 피닉스의 조커는 더 이상 나오기 어려울 걸로 영화의 후반부는 아마 설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결말부까지 얘기하면은 뭐 그 어떻게 무너지는가에까지 얘기하면 너무 많은 걸 얘기하는 것 같고요. 뭐 대략 좀 중후반부의 디테일한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자기가 이제 그 전편에서 유일하게 자기를 사랑해주던, 자기와 교감이 있던
사람이 나와요. 근데 사람이 이 사람에게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표현하니까 그러면서 이 조커는 그 더 불안감을 더 심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토드 필립스의 이 영화는 뭐 보니까 좋게 보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약간 좀 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편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 수 있어요. 답습을 하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되게 빌런의 카타르시스 같은 것들을 채워주면서 더 나갈 수 있는데, 토드 필립스는 좀 고민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것이 과연 더 맞을 것인가. 여기서 이를테면 할리퀸의 스토리가 둘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냥불을 당겨가지고 이 조커도 상승하고 더 무시무시한 존재로, 그 다음에 토드 필립 이 할리퀸도 더 상승하는 상황이 되면, 더 어떻게 보면 뭐 평가는 더 비평적인 평가는 나쁠 수 있었지만 관객들의 기호엔 더 맞을 수도 있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더 폭력적인 이야기가 되고. 그런데 이 토드 필립스가 연구했던 이 조커라고 하는 아서라고 하는 인물은 그렇게 될 수는 없는 인물인 거죠. 그렇게 그 내부적 트라우마로 가득 차 있는 이 인물이 완전히 조커로서 완벽한 조커로서 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렇게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영화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뮤지컬 시퀀스에서 본 것처럼 계속 자기의 행복을 꿈꾸죠. 그러니까 이 4, 50년대 뮤지컬 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그 행복도라는 거는 정말 뭐 상상할 수 없어. 프레드 아스테어라든가 뭐 이 진 켈리, 그다음에 뭐 빈 크로스비, 이 그다음에 뭐 누굽니까? 영화의 배경으로 데스 라이프를 불렀던 프랭크 시나트라든가 이 시대의 인물들이 보여줬던 일종의 뭐 락큰롤 등장 이전에 팝 시대에 나왔던 그런 달콤한 행복감 같은 것들은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거짓 같은 면이 있죠. 영화에서 이제 이 사람 산동가로 쓰여 있는 거는 이제 맨날 루이 암스트롱이 맨날 성자가 세인트 뭐죠? 성자가 그 행진할 때 이 노래가 이제 일종의 그 죄수들이 일종의 저항을 할 때 부르는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인간다운 삶을 꿈꾸었던 일종의 소외된 존재들의 억압들의 폭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 분노가 들끓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영화는 지나치게 개인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있어서 그 이 아서라고 있는 인물들을 어떻게 보면 되게 불쌍한 인물, 되게 어떻게 보면 비루하고 어렵고 그다음에 너무 괴로운 존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평안함은 조커라는 인물이 돼서 폭발할 수 있는 그 자기가 억눌렸던 욕망을 터트려 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분노의 에너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존재는 못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 감독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으로 아마 이 영화를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중 영화로서 관객들의 그런 니즈와 관객들이 원하는 그런 에너지를 충분히 가득 채우지는 못했던 것 같다. 그리고 이 사람이 뭐 뮤지컬이라고 하는 방식을 시도했겠지만 이 영화 실제로 그런 뮤지컬 영화냐? 뭐 이제 사실은 이제 옛날에 그 나왔던 뮤지컬 넘버들로 많이 채우고 있긴 한데, 그 영화들 두 가지로 이제 분열되어 있거든요. 이 영화 자체가. 그거는 현실에 투입되어 있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갑자기 뮤지컬 시퀀스로 가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을 자꾸 도망가는 거지. 도망가는 이야기다 보니까 플롯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잘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다가오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요즘에 최근에 나온 뮤지컬들의 경우에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전개를 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제 스토리를 이어나가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심리 상황들을 갖다가 설명해주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결국 분열되는 분열증의 증세들을 결국 보여주는 장면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관객 입장에서 혼란스럽게 짝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벤치마킹을 했던 마틴 스콜세지의 영화들을 벤치마킹했던 전편의 영화들과는 색깔도 다르고 그 다음에 좀 그 궤를 달리하는 영화라서 사실은 영화적으로는 바른 방향이에요. 선택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용감한 거죠. 하지만
대중 영화로서는 좀 뭔가 관객들을 설득하기엔 한계가 있는 그런 아쉬운 부분도 많은 영화였다. 그러니까 뭔가 그 조밀조밀하지 않아. 그러니까 뭔가 뭉뚱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뭔가 설명해 주려고 심리적인 설명들을 많이 해주려고 하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답답한 면이 있는 그런 영화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제 나름대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뭐 제가 늘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음에도 제가 본 영화의 느낌들을 어떻게든 또 설명해드리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아니라 제가 뭐 아는 게 있습니까?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